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연준을 네.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연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틱돌입니다. 연구하고 계속 이거만 하고. 오늘 너무 피곤하네요. 그러죠. 오늘 좀 일찍 일어났죠. 일찍이 아니라 항상 FOMC 때는 왜 우리 대통령, 경제 대통령, 그렇죠. 큰 형님을 파월. 맞이할 준비를 하고 같이 보다가 꼭 이 시장을 대하는 마음과 함께 리모컨을 잡고 이렇게 쓰러져 자죠. 네. 불쌍한 것 같아. 증권 하시는 분들도. 왜 삶을 이렇게 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선택한 길, 벌어진 일, 물린 계좌 해결하기 위해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참 그 말이 요즘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는 본전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일단 질러놓고. 일단 질러놓고 못 모를 때 질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알아가면서 본전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 그렇죠. 그 과정을 딱 해놓고 본전 프로 근처까지 오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어떤? 난 할 수 있구나. 수익 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더 집어넣죠.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저희는 언제 플래스 나나요? 대표님. 이제 너무 과격했네요. 네,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미국 주식에서 그 하락폭이 커가지고. 네. 다들 비슷하시죠? 지금 다 비슷하죠. 아니, 일단 투자는 특히 장기 투자 관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네. 뭐 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지금 제정신으로 시장 바라보거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 여기 있잖아요. 물렸어도 제정신 차리고 있잖아. 진행하시고요. 네. 오늘 믿어져요? 제정신은 진행자분과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나스닥 시장 한번 봐야겠죠? 흐름을. 제가 느끼는 오늘 파월 의장의 딱 그 뉘앙스나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다들 보통 보셨을 겁니다. 다 75bp 인상했다 이런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파월 의장의 제스처나 모든 이제 사람은 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보게 됩니다. 목소리 톤이나 딱 보면은 금리 인상 75bp까지 하기 싫었어요. 딱 그런 뉘앙스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연준이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이 들면서 물가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수준 전쟁이나 중국 락다운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 게다가 약간 그런 거 있죠. 좀 누가 시켜서 하는 것 같은 느낌들.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거 75bp 인상하는 게 일리적인 게 아닌 거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내 의도와는 조금 벗어난 그러니까 내 평소의 지론과는 좀 다른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고 게다가 이제 앞으로는 75bp 정도가 이제 맥스일 정도로 그러니까 50에서 75 정도까지는 앞으로 상황 데이터 보면서 충분히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놨던 얘기는 자꾸 누가 푸시를 하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어. 근데 되게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하는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 눈치를 누가 줬을까요? 부위원장. 그렇죠. 예, 부위원장. 연준의 위원장이 될 뻔했던 부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그 힘을 막강하게 그 라인을 갖고 있는 바이든이 보고 있다. 이러면서. 민주당 눈치. 네. 아니, 근데, 왜냐면 파월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왜냐면 분명히 상하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과격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그렇죠. 시장에 분명히 시그널을 주겠다. 근데 안 주고 지금 갑자기 해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지. 말을 번복했으니. 그렇죠. 이번에 CPI 이렇게 나오고 여러 가지 데이터 나오다 보니까 자꾸 푸시합니다. 너 물가 어떻게 할래?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기대도 보니까 한 75bp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간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연준이 이런 기관이 아니었거든요. 하여튼 지금 그래서 신뢰를 많이 잃었다. 그런 느낌도 평가가 나고. 많아요. 예. 목소리 톤이 올해 초보다는 조금 약간 좀 내려놓은 분위기, 담담한 분위기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힘드시겠다. 예, 주식 투자자분들 힘들겠지만 근데 무슨 남 걱정할 때예요 지금. 그렇지. 내가 무슨 연준 걱정할 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을 기준을 보게 되면 단기 이평선 안쪽으로는 딱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미국의 동향은 FOMC 회의 당일 끝나는 변화보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저희 지난 5월달 한번 보셨습니까? 5월달은 그날 끝나고 3% 확 올랐다가 그 다음날 저희 5월 5일날 휴일일 때 5% 밀어버렸죠.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진또배기는 내일이다.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일단 겹겹이 쌓여 있는 저항선이 있습니다. 이게
11,000 한 200선 정도. 그러니까 11,000 지금 기준으로는 한 300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200선에서 300선. 여기 그러니까 거래는 좀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간다 그러면 이거 훅 하고 그냥 돌려야 됩니다. 그게 내일 나온다 그러면 단기 반등 시도입니다. 이제 반등한 쪽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미국은 그렇다고 쳐도 아니 이 모양의 한국은 왜 다른 아시아 시장 잘 견조한데 우리만 왜 이랬습니까? 그렇게 어제 홍콩, 중국 뭐 다 좋았던데. 뭐 일본하고 미국은 좀 일본하고 대만은 좀 빠졌지만 대만 0.5% 마이너스. 일본 무슨 지금 일본도 난리 났어요. 지금 일드 커브라고 해서 YCC라고 하는 쪽이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자금을 장기적으로 묶어놓습니다. 그 금리를 0.25로 묶어놔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어제 일본도 물가 상승 압력이 크다 보니까 0.3까지 올라가요. 그런데도 아마 이제 오늘 BOJ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만 이런 상황 쪽에서 이거 그냥 주게 되면 그래도 무제한 양적 완화한다 그러면 그 차이를 그걸 누가 다 수월합니까? 정부 일본 정부 망해요 이러다가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남의 저지 뭐 생각할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저희 거를 생각하게 되면 어제 딱 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와 설마 여기까지 들어오겠을까 싶었는데 바닥 찍었다. 월봉상에 들어오는 이 중요한 이 지지권들 지지선. 여기까지 한 번에 훅 들어갔습니다. 저는 단기 바닥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를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죠. 패턴이 이렇게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달러화로 환산한 걸로 본다 그럼 다를 겁니다 지금. 근데 외국인들은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왜냐면 우리가 환율 문제 그렇죠. 때문에 더 밑이라고 봐야죠. 네, 이거보다 더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지선이 이미 깨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막 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현물도 보면 7거래일 6거래일 거래 가까이 쭉 밀려오고 선물도 장중에 초반에 잠깐 사다가 밀어버리고 그러면 지금 오늘 저희도 기대감이 높습니다. 한 1% 올라올 걸로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안 바뀐다. 그러면 이거 전강 후약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패턴이 나오는 취약한 시장을 봤었을 때 저희가 너무 한국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지는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물론 변화가 나오는 거 체크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하나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선물이 적어도 9시 반 사이에 좀 돌아가는 게 확인돼야 됩니다. 외국인이 사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갭상승했다가 분명히 이럴 겁니다. 쭉 밀렸는데 살짝 밀리다가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질질질질 또 이런 거 나올 거고요. 네. 외국인들이 선물이라도 매수한다 그러면 했다가 다시 폭을 좀 줄이는 걸로 나오겠죠. 저희도 지금 단기 동평균선 보게 되면 2,460인데요. 이 위쪽으로 끝나줘야 돼요. 그래야 어떤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그 아시아 시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더러운 패턴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시장이. 한국 시장이요. 예. 네. 또 이런 데서 주식을 해야 되나 싶어서 차라리 미국으로 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요즘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네, 미국으로 참. 아니면 또 신세계가 펼치고 있는 나라가 있죠. 중국으로 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요즘 느끼는 게요. 네. 우리가 어떤 경제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네. 쉽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네. 이게 투자자의 촉과 그다음에 결단력이 있어가지고 그 생각대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왜냐면 중국 증시 그 중국 정부에서 유동성 공급하고 지준율 인하하면서 금리 인하하고 했을 때 이러면 여기는 미국 같은 그런 효과가 발생이 돼서 증시에는 도움이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이런 얘기는 했으면서 투자할 생각은 못했거든. 그렇죠. 근데 똑같은 것보다 어제 하이브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랬거든요. 어차피 이제 다 그 나이가 됐으니까 군대 갈 거고. 근데 주주분들한테 그랬어요. 주주분들도 나이가 돼서 군대 갈 거 그러면 활동 좀 뜸해질 텐데 그러면 당연히 이건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벌어질지도 모르고 주가는 빠져 있다 보니까 돈 좋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언젠간 닥칠 일인데 그렇죠. 그러면 미리 이렇게 우리가 좋든 나쁘든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 알면서도 그냥 흐지부지 지켜보다가 그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더라고 합니다. 하더라? 예. 하루 더 보지 뭐. 하루 더 보지 뭐. 이게 그러니까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액션도 좀 적절히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빨리 움직여서 문제죠 이게. 그냥 턱 돌아갑니다. 턱돌이. 그래서 턱돌이에요? 틱돌이가 아니라? 그거나 똑같죠 뭐. 근데 스스로 막 그러고 다니셔가지고 내가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에. 근데 지금 이게 중국 증시입니다. 보시게 되면 정말 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인데 아름답죠.
네. 그래서 중국 동향도 보니까 이제 지금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이제 그 전에 위축됐던 요인들이 하나씩 풀리고 있는 현상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지금 그 약간 좀 부양을 하는 의지와 거기다가 또 통화 정책도 완화적으로 가는 대표적인 국가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나오는데 근데 이걸 또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는 거긴 하겠지만 그렇죠. 왜냐면 그 금리 격차가 자꾸 그렇죠. 벌어지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건 계속 신흥국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 미국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움직이는 동향은 탄탄하다라는 쪽으로 바로 보는데 그래도 낙폭이 컸던 시장에서 뭔가 빠른 기회선 요인을 기대한다. 그러면 미우나 고우나 한국 시장이 맞겠죠. 네, 그래서 뭐 변덕이 이래. 아까는 미국이라도 가야 될까 그러더니. 틱돌이라서 그렇습니다. 틱돌이. 네, 그래서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연준이 얘기했던 것처럼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그냥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은 유가 좀 연준이 그렇게 나오는구나. 유가 좀 뭐 밀리고 거기다가 국채도 약간 안정으로 들어가는 분위기가 나오는데 미국 국채도 지금 카오스죠. 그렇죠. 지금 네. 채권 하시는 분들은 뭐 정신이 없더라고요. 광란의 시장이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파이낸셜 타임스 보니까요. 근데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광탈입니다.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은 정신 다 나갔어요. 이제 이 정도로 보다 좀 그래도 보통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느끼는 거는 만약에 좀 밀렸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 낙폭 과대가 보게 되면 좀 정상적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돌아가야 돼요.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게 벌써 지금 안 보인 지가 한 4, 5일째 됐거든요. 그러면 과거처럼 예전에는 뭐 물론 지금 개인들이 산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사서 주는 호가를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그거를 부서뜨리고 어느 정도 다시 좀 채워지고 하는 현상들이 무너지면 안 나옵니다. 무너지면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반대로 말하게 되면 파는 사람들도 그냥 호가 보면서 계속 하향하면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이렇게 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이제 와서 뭐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의 책임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정상적인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시장만이라도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반응에서 예 그래도 화이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나스닥이 급등한 거에 따른 그 우리 원화 환율서부터 떨어질 거냐 아니면은 금리가 올라간 거에 대한 반응으로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이것도 또 그게 그렇죠. 따라 외국인이 사냐 파냐 이게 다 연결이 되니까 참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일단은 달러와는 좀 한풀 꺾였기 때문에 약간 좀 어제 보니까 또 ECB 긴급 회의를 했거든요. ECB도 난립니다. 어제 보니까 이탈리아 혼자 또 막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ECB는 하나의 국가인데 국가별로 금리가 또 이런 식으로 막 천차만별하게 되면 이것도 통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도 만만치 않은 나라예요. 같이 묶어놨더니 그렇다고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들인가요? 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말았지요 막 이러면서 난리치는 나라고 네, 저 북유럽 사람들은 조용히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고 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탈리아 사람하고 스페인 사람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성향이 비슷하다고. 야, 다혈질에 네. 오징어 먹는 민족. 그러네요. 그 어디 유튜브 영상에서 그 세 분이 그 여행자 세 나라 사람들이 거기 호스텔에서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싸우는 줄 알았어요, 무슨.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뭐 앞으로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하는 요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저렇게 만들어놨고요. 6만 원대 초반에서 간당간당하게 만들어놨고 거기다가 외국인 동향 아직까지 들어올 뭐 이런 변화가 없는 이런 상황 쪽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너무 또 기대도 하지 말고요. 근데 또 요 그림이 그러니까 FOMC 전에 또 우려감 컸다가 나왔던 요 그림 그대로가 7월달이 그대로 복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달에 복사되는데 또 하나는 7월달은 실적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분기 이제 기업 실적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 네. 어제 나왔던 기업 재고 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기업 재고가 다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제 소매 판매도 보면은 마이너스가 나오죠.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미국의 지금 재고 수준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높은 편이 아님에도 재고가 거기서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정체되거나 소진되는 모습들이 나와야지 정상적으로 나오는 모습인데 거기서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별로 그렇게 좋은 시그널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보면은 일단 아마 6월달, 7월달도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반등해도
제자리 또 FOMC 보고 기업 실적 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네. 계속 반복되는 패턴인 것 같아. 그럼 이상하고 잠깐 좋았다가 또 곧이어서 다음 달 CPI, 7월 달 그렇죠. CPI가 어떻게 될까? 6월 달 CPI가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면서도 다음번 FOMC 회의 또 나오고 그런데 언제 이 고리가 끊어질까요? 일단 8월 달엔 끊어지겠죠. 8월 달. 예, 왜냐면 FOMC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때는 낫겠죠. 근데 그거 빼고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반등했을 때 어느 정도 변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한국 시장으로는 좀 저게 나오게 되면은 빠르게 나와야 돼요. 지금 관점에서는. 그래서 아마 2,590, 뭐 2,670, 2,600 이 정도쯤이 될 텐데 여기가 들어오면은 한 2, 3일 만에 뚝뚝뚝 올라와서 어느 정도 딱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나올지 아직도 모르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반등 시에는 어제도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아닌 거 그래서 딱 압축시켜서 이건 끝까지 가져갈 거 빼고는 또 차라리 그럼 이런 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근데 뭐 7월 달에도 또 이런 현상이 나온다. CPI 때 또 주가가 밀린다. 그럼 그때 다시 샀다가 또 FOMC 끝나고 다시 움직일 때 그때 팔고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네. 네. 그러다가 그 과거의 함정에 역사의 함정에 빠진다 해가지고 우리 그 패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버리면 그때는 이제 골치 아프죠. 그때는 그래도 이건 끝까지 간다는 종목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라도 커버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가 팔면은 오르면 어떡하지? 팔고 나서 이것 때문에 잘 액션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포트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그래도 지금 올해 그러니까 주가 많이 밀려 있죠. 뭐 저 종목들 뭐 4, 50%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4, 50%의 팔 종목이 아니란 거를 시장 때문에 하락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그것들은 둬야죠.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반등하게 되면 마이너스 1, 20%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라고 하는 종목들은 두고 나머지는 이걸 시장을 이용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이 패턴을 그대로 이용해서 뭐 6월 달도 그렇고 7월 달도 그렇고 이제 9월 달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CPI가 이 두 달치가 완전히 좀 완연하게 떨어진 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시장 변화가 나올 수는 있겠죠. 좋은 쪽으로. 그렇죠. 그거 뭐 인상할 것도 25bp만 갑자기 확 인상 쪽으로 베이비 스텝으로 나갔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시장 분위기 쪽에서는 많이 또 투자 심리가 완화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유가나 뭐 또 전쟁이나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이제까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풀려야 된다. 그게 핵심이죠. 예. 네. 네. 근데 또 요즘은 네. 이제 그게 만만치 않다라는 게 다 이제 시장이 다 알고 있잖아요. 참여자들이 네. 그냥 전쟁만 종료가 돼도 네. 확 달라질 거야. 이런 기대감을 그러니까 기대감이 점점 우리가 낮춰지는 것 같아 시장에. 정확하십니다. 네. 거기다가 보니까 지금 유럽 입장이 좀 삐졌어요. 왜요? 지금 보니까 자기 본인들은 제재한다고 하는데 러시아를 제재를 하면서 이득을 보는 쪽이 중국, 인도 싸게 다 들어가면서 다시 소화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또 지금 보니까 인도에서 수입한 싸게 들어온 원유가 유럽으로 수출이 되는데 이게 뒤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유럽에서 보고 있으면 아니 이게 무슨 이거 한 바퀴 더 들어와서 운임 비용하고 더 들어와서 들어오게 되면 이게 뭔 짓인가 싶어서 지금은 아마 유럽 입장으로 보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전쟁이 끝난다 그러면은 제재는 미국은 계속 제재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유럽은 금방 풀 것 같습니다. 이 기조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네.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또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전쟁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유럽이 이제 젤렌스키를 압박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럽은 지금 바로 이제 겨울 다가오면 그렇죠. 못 산다면서요.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예, 요즘 보니까 천연가스 유럽 쪽의 재고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예, 이거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또 사고가 터졌죠. 미국의 LNG 터미널, 수출 터미널 쪽에서 거기 화재가 나서 이걸 화재가 난 걸까요? 낸 걸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은 천연가스 급락, 유럽은 급등. 그러면 유럽은 또 막 재고 쌓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또 가중이 되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에너지 쪽도 지금 달립니다. 그러니까 뭐 금융뿐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상방이든 하방이든 모든 게 다 열려 있는 네. 아직은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겠죠. 그렇죠. 막 혼돈의 시장 쪽에서 이거를 하나씩 실마리가 하나씩 풀려가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하는 방향성이 확인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근데 이렇게
막 벌어진 상황 쪽에서 한 번에 싹 정리되는 현상은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전쟁이나 뭐 몇 가지 악재들 이게 딱 정리되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기 전에는 이게 정리될 때도 시간이 서서히 되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저희가 적응해야 되고 거기 저희 힘들어도 계좌 맞춰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맞춰간다, 네. 그다음에 적응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응 전략이잖아요. 자, 대응 전략은 싸면 사고 팔면 오르면 판 4858? 아, 네. 그러니까 네. 싸졌을 때 사고 네. 조금 반등하면 팔고 계속 이걸 좀 반복하자 당분간은. 그렇기 위해서는 현금이 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아마 기존에 나는 내 계좌의 중심은 이쪽이야. 뭐 삼성전자 지금 6만 원대 왔어도 나는 전혀 걱정 안 해. 그냥 이거는 어차피 시장 때문에 그런 거고 하는 이런 중심적인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그래서 누가 옆에 이거 사보라고 해서 샀던 거나 아니면 이게 진짜 그냥 긴가민가에서 샀던 종목들이나 아니면 뭐 확실히 그만큼 삼성전자만큼 없다라고 하는 종목들이나 이런 거는 차라리 이번 반등에 정리를 했다가 이거를 이용하는 게 더 좋겠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가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나도 마음을 턱 놓고 같이 좀 대응하면 돼요. 그 전까지는 시장의 변동에 노출되지는 거는 차라리 그런 거보다 어차피 주식은 중심적인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 안 돼요. 네. 시장에서. 근데 나머지는 현금으로 좀 들락날락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이네요. 네. 틱토리의 관점이었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